지금 나오고 있는 AI들은 그 핸드폰으로 치면은 어플 생겼다 그 정도 기능인 거라 우리는 이제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. 안녕하세요. 쉽게 배우는 AI 배선영 84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AI가 어떤 거를 학습을 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이 부분을 알면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질문을 하던 이 어떤 업무를 할 때 어떤 부분을 물어보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우리는 이 AI를 만든 이 구글이나 오픈 AI, 엔트로픽 같은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이 모든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되잖아요. 그리고 기업의 최대 가치는 이 신뢰입니다. 이 사람 말을 알아듣는 AI한테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이 믿을 만한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는 게 관건이겠죠. 그랬을 때 이 우리 인간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참조해도 될 부분이 어떤 이론들이 있을까요? 예를 들면 이 과학이나 물리, 이 수학 공식, 각 나라별 언어, 종교,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학술, 논문 이런 부분들이 해당하지 않을까. 이런 학문들의 공통점은 이 전 세계 보편적인 지식, 그러니까 이 검증된 지식 기반으로 학습을 시켰을 겁니다.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한국에서 이 더하기라는 개념은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이든 일본이든 아프리카든 모두 똑같이 생각을 하죠. 해가 달보다 크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, 근데 달이 해보다 크다고 하면 그 정보는 믿을 수가 없겠죠. 이런 게 보편적인 지식이고, 예를 들어서 6.25 전쟁이 북침이냐 남침이냐, 이 부분은 정답은 있겠지만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여기에서 우리는 AI의 작동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우리가 AI를 통해 질문을 할 때 검증된 지식이나 공식 내에 해당하는 질문을 잘 하면 기대보다 훨씬 더 좋은 답변이나 출력이 나올 거고, 말도 안 되는 질문이나 주관적인 질문을 하면 학습 데이터를 마음대로 조립해서 출력할 거라서 이런 특성을 알고 AI를 사용을 하셔야겠죠. AI가 답변을 너무 똑똑하게 하니까 모든 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위험한 사용법입니다. 이런 부분을 항상 인지하시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, 질문을 하더라도 질문자의 의도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하셔야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.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, AI는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학습된 패턴을 기반으로 이 질문자의 적절한 답을 예측한다. 저는 끼워 맞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. 예를 들어 비가 오면 다음에 우산을 쓴다라든지 막걸리를 마신다라든지 그럴 확률이 높은 일을 조립을 하는 건데, 우리의 언어에는 이 단어와 문단, 문장 이런 것들을 수억 번 계산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. 이거를 이해하시면 왜 AI가 어떤 질문에는 정확히 답을 하고 어떤 질문에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연결되는 부분이, 왜 AI가 발전되는 과정 속에서 언어 모델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으로 바이브 코딩이 먼저 나왔는지 알 수가 있죠. 그 이유는 이 인류가 만들어낸 이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가장 많고 그리고 가장 일정한 패턴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게 언어였기 때문에 언어형 모델이 나온 거고, 이런 구조와 규칙이 코딩에서도 같이 발견되기 때문에 코딩이 그 다음으로 나온 겁니다. 이 부분은 AI가 학습하기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서. 반면에 이미지는 조금 달라요. 언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의를 내린 어떤 보편적인 답이 있다고 하면,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 주체가 개인의 주관적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정답이란 개념이 없습니다. 그래서 엔트로픽 클로드 같은 경우 이미지를 제공을 안 한다고 하는데, 그거는 입장 차이 같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미지 같은 부분은 언어 모델과 다르게 접근하는 방식이
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. 정리하면 이 언어랑 코딩은 참고할 절대 진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AI 회사별 그 부분을 참고해서 자신들만의 스타일로 초기 AI 메인 서버를 구축을 했겠죠. 그리고 지속적인 튜닝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AI 모델을 선택하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시면서 얼마나 발전하는지를 잘 감시하셔야 뒤처지지 않습니다. 자, 이렇게 여러분은 이제 제 영상을 통해 AI의 한계를 인지하셨고,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,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학습했는지 이해하게 되셨습니다. AI 시대에 이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출발하는 거랑 모르고 출발하는 사람의 사용하면서 실수하는 범위나 리스크가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을 모르고 사용하셨던 분들은 정답을 요구하셨겠지만, 저희 구독자분들은 사용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겠죠. 예를 들어 AI를 활용해서 업무를 하던 일상에서 쓰실 때 예전에는 AI한테 이게 정답이 뭐냐, 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직접적으로 정답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셨다면, 이제는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. 어떤 문제를 구조화하고 그 상황에서 변수가 어떤 거고 조건이 어떻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AI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, 이것들을 정리한 뒤에 AI한테 해도 될 질문인지 아닌 질문인지 구분을 해서 업무를 분업화할 수 있게 되고, 인풋 데이터든 아웃풋 데이터든 구분해서 쓸 수 있게 됩니다. 거기에 더해서 이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AI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 설계 능력을 이제 갖추게 되신 겁니다.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차이가 나는 게, AI의 한계, 이 컨텍스트 할루시네이션을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AI가 틀린 말을 하더라도 그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발생됐는지 역추적을 하실 수 있게 됐죠. 그래서 여러분들은 AI를 그냥 쓰던 사람에서 이제 통제하는 영역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. 결과적으로 같은 AI를 써도 누군가는 리스크를 안고 사용하게 되는 거고, 우리는 리스크를 제거해 가면서 유의미한 결과를 맺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. 이 차이가 앞으로 굉장히 크게 다가올 거예요. 현재 출시되고 있는 플러그인이나 옵션 기능들이 왜 생기게 됐는지 눈에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. 지금 제 얼굴은 안 보이지만 생각해 보시면, AI를 좀 관심 있게 쓰시던 분들은 제미나이의 노트북 그 기능 아시죠? 그게 해당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서비스. 근데 그것도 임시적인 방편입니다. 앞으로 AI는 계속 더 정교해지고 똑똑해질 겁니다.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고 AI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실 때가 됐습니다. 모든 AI를 다 배울 필요는 없고, 지금 나오고 있는 AI들은 그 핸드폰으로 치면은 어플 생겼다 그 정도 기능인 거라, 우리는 이제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응용만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다양한 AI들을 써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AI가 어떤 기술인지 이해하고 사고방식을 바꾸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막연하게 AI 배워라 이러니까 저는 솔직히 좀 짜증나더라고요. 뭔 줄 알아야 배우는데 그걸 모르고 배우려고 하니까 머리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. 근데 이 사업을 망해보면서 확실히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망해본 결과, 지금 AI의 그런 소소한 걸 배울 때가 아니라 AI를 통해 어떤 식으로 세상이 바뀔지 그 부분을 먼저 간파하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. AI 시대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데이터가 중요하다, 데이터가 돈이다 하잖아요.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, 산업 구조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알게 되면 그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산업 구조가 어떤 식으로 바뀌고 거기에 있어서 이 데이터가 뭘 의미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쉽게 배우는 AI 배선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모카시아 뭐야? 민들레시인가?